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당연히 로그를 쓰고 있는 함수겠죠. 그래서 어디에 보통 변수값이 오냐면 이렇게 진수에 보통 변수값이 옵니다. 근데 이 로그 함수는 사실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구조로 나타나는 게 로그 함수라고 이제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y는 2에 여기 지금 얘가 있어요. 2의 x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f라고 합시다.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려면 x와 y를 뒤바꾸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인데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근데 이왕 취하는 로그라면 이 밑과 똑같은 로그 2를 취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로그 2를 취하면 로그 2의 x, 여기다 로그 2를 취하면 로그 2의 y제곱이 돼서 따라서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2는 없어지니까 y는 로그 2의 x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출현합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죠.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0,1이며 이렇게 오른쪽 위로 급격히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대칭이동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여기 x축의 x축의 음의 방향에 닿든 말든 했던 게 xy가 뒤바뀌기 때문에 x의 음의 방향이 y의 음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칭관계 이렇게 모든 점을 다 넘기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 그래프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고 이 함수는 주어져 있는 이 함수 y는 2의 x제곱에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밑이 2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밑이 2인 로그함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러니까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는 1,0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0,1이 대칭이동돼서 나온 점이기 때문에 1,0을 항상 지나가고 그리고 보니까 x 1 집어넣으면 나의 y값은 진수가 1인 로그값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1,0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줬고 그럼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집니다. 좀 전에 그랬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가 나옵니다.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그려질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를 그리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죠.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밑이 1보다 이 함수를 y는 얘랑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a분의 1x라고 합시다. x가 양수라 1보다 큰 수라 가정했을 때 a분의 1x의 그래프를 대칭이동하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색깔 구분 할까 그랬나요?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점의 좌표가 역시나 1,0이 되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수함수가 돼요. 얘는 y는 로그 a분의 1x라는 로그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 로그함수의 이제 특징을 빨리 파악합시다. 얘는 항상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며 그리고 여기 a,1이라는 점도 항상 지나갑니다. 밑과 지수가 똑같으면 그 로그 값은 항상 1이 되니까 그 그래프가 증가함수예요. 따라서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데 여기 x축은 진수축입니다. 진수를 x에다 배열하는 거고 y는 그 진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로그의 값이죠. 로그의 값. 그럼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는 뜻은 진수가 커지면 로그의 값도 커진다. 그런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 정의역 범위가 x가 양수에서만 그려집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로그의 진수의 정의 조건이 진수값은 항상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x는 양수. 그리고 보니까 원점의 오른쪽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치역의 범위는 y는 모든 실수가 돼요. 이게 지수함수의 반대였죠. 지수함수는 x가 모든 실수이며 y값이 양의 범위였다면 그 x, y가 뒤바뀌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아셨죠? 얘도 이제 파악을 합시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얘도 1,0과 a분의 1,1을 지나갑니다. 진수 및 똑같은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그래프가 감소함수가 돼요. 따라서 x가 커지면 y는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진수가 커지면 오히려 얘는 로그 값이 작아져요. 진수 커지면 로그는 작아진다. 이런 느낌. 마찬가지죠. 양수 구간만 그려지며 y값은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 두 그래프에 공통적으로 누가 대칭축이 되냐면, 누가 점근선의 좌표가 되냐면, 대칭축 죄송해요. 누가 점근선이 되냐면 점근선은 y축이 됩니다. 따라서 x는 0.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y축에 점점 가까이 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두 그래프 모두 다 그렇게. 얘는 이게 점점 0의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고, 얘도 0에 점점 가까이 주어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로그 함수에서만 배우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프 원래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얘입니다. y는 a의 x꼴. 이게 기본형이라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y-n에 마이너스 n을 넘기면 플러스 n이 되겠죠. 이 식은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이게 답니다. 그 배운 대로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이렇게 x 대신에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꾸는 거고, 부를 y는 x 대칭도 하면 x, y를 뒤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함수가 나온다는 거. 좀 전에 배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고, 여기 연습 문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1, y 대신에 y-2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대칭 이동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식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차피 지수함수도 단조 증가, 단조 감소였죠. 그냥 단조롭게 증가하든지 이렇게. 이거 역함수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단조롭게 감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감소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 범위가 이제 딱 잘려요. 이렇게. 여기 x가 m, a, 여기 x가 b 이렇게 나오면 횟수 몇 가지. 그래프 중간이 복잡하게 바뀔 게 없다는 얘기죠. 범위 양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얘도 그래프를 지수함수 그랬듯이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로그함수도 특정 범위를 딱 잘라요. 그럼 여기가 가장 작고 가장 크니까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그냥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 밑이 1보다 크면 x 작으면 y도 작고 x 크면 y도 큰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로그함수가 되면 x 크면 진수 커지면 반대 로그는 작아지고, 진수 작으면 로그는 커지고, 진수 커지면 반대 로그는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 잠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처럼 최대 최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물론 치환하고 식 자체가 복잡하게 바뀌면 그때는 우리가 치환도 하고 변형도 만들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래프 원래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굉장히 단조롭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습 문제. 로그 방정식은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하나씩. 자, 이거 해보세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물론 좀 전에 배운 함수기 때문에 이게 익숙지는 않을 거긴 합니다. a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적당한 예를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적당히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니까 한 이 정도 집어넣읍시다. y는 로그 2의 2분의 1의 x라는 로그 함수죠. 근데 아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크게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 y축이 점근선이며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있고, 반대로 y축이 점근선이며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점근선이 있다. 둘 다 1,0을 지나면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가 된다 라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되려면 밑이 1보다 큰 케이스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밑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케이스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밑이 1보다 작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얘를 보시고, 정협 범위는 항상 진수의 범위니까 항상 양수이다. 뭐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거는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1,0을 지나간다. 당연히 1,0을 지나갑니다. 기본역인 형태니까 늘 1,0을 지나갑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그렇잖아요. y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으니까 y축은 점근선이 맞습니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냐? 그렇죠? 감소하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그려지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합니다. 네, 정답은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y는 ax의 그래프와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얘고, y는 이게 밑 a에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로그 2의 x와 이 둘은 서로 y축 대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니겠나요? 그래프가? 로그 2의 x를 그리게 되면 1,0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y는 로그 2의 x. 그럼 로그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랑 역수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의 공률은 똑같은데 방향이 좀 틀린 겁니다. 이렇게 1,0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 그럼 두 그래프의 관계는 x축 대칭이죠. 이 x축에 대하여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대칭돼서 여기로 내려와 있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대칭돼서 여기로 내려와 있고, 서로 대칭 관계예요. 이렇게 x축 대칭 관계도 있지 y축 대칭이 아닌 겁니다. 봐봐, y축 대칭이 만약 성립하려면 y축 대칭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프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x축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x축 대칭이었다면 그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고 로그 2분의 1의 x, 이 음수로 넘깁니다.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인데, 얘는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로그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로그 2x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식으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얘 무슨 축 대칭이지? 서로 x축 대칭이라는 거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 금방 알 수 있고, 식으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로그 3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림에 맞는 관계식을 찾는 건데, 이 문제를 풀려면 평행이동 했으니까 일단 이게 그래프가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밑은 그대로 3일 겁니다. 단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붙겠죠. y는 로그 3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이런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을 찾을 때는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원래 y는 로그 x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디 있죠? x는 0에 있었잖아. 점근선이. 근데 점근선이 지금 어디로 바뀌어 있냐면 x는 2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x축을 얼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당연히. 그럼 x축을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라고 써지겠죠. 근데 그 뒤에
y축, 이거는 x축으로만, 좌우로만 평행당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분명히 이 계급표가 위아래로 움직였을 텐데, 그 움직인 거리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점을 찾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는 겁니다. x에 3, y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로그 3의 1은 0이잖아요? 따라서 n값은 마이너스 1. 네, 정답 2번. 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건 함수값이라 그냥 직접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함수값이 4가 되면, y값이 4가 되면 x에 1을 대입한다. 로그 a에 1 대입하면 3 플러스 5. 넘어가겠죠? 그럼 로그 a의 3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이걸 지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a를 마이너스 1만큼 거듭 제곱하면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헷갈리면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 제곱하세요. 그럼 내려오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를 구해졌네요. 그럼 fx라는 관계식은 로그 a가 3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더하기 5. 여기다 뭐 대입하냐면 7 대입하는 겁니다. f7 로그 3의 마이너스 1 제곱 합시다. 여기다 7 대입하면 9인데 9는 3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분의 2 로그 3의 3 플러스 5. 이 값은 마이너스 2. 거기다 5를 더하면 정답은 3이 됩니다. 자, 봅시다. 다음 그래프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근데 로그 2의 m의 값이 0.2, 로그 2의 n의 값이 0.4일 때 m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로그잖아요. mn이 어디 있냐면 여기 진수, 여기 진수 있는데 진수끼리 곱해놨네. 방법은 뭐죠? 로그의 진수끼리 곱하는 방식은 곱하려면 로그에 덧셈이 필요하죠. 이렇게 둘을 곱하면, 둘을 더하면 로그 mn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그 2의 m의 값이 0.2, 로그 2의 n의 값이 0.4니까 둘을 더하게 됐을 때 이 값은 누구랑 같으냐면 0.6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만 이제 써봅시다. 로그 2의 mn의 값은 0.6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0.6이. 여기서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만 이런 함수값이 나오냐면 로그식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0.6이 나오잖아. 맞니? 그럼 달리 말하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x자리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0.6이 나와서 얘네들이 서로 같아진다 뜻이에요. 그러므로 mn의 값은 진수값 a와 서로 같더라, 이렇게 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얘를 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긴 합니다. 뭐 그런 방식도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쉽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네요. 자, 역함수 한번 구해보실까요? 네, 구해보세요. 됐습니까? 몇 번입니까? 4번. 동의하세요? 4번 동의? 뭘 풀었어야 동의를 하지? 동의하지 않는다. 기대가 되네요.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일단 답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지? 네가 구한 답안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보기 중에 고르라면 3번을 고르겠다. 3번 애지간히 좋아해. 웬만하면 3번이야. 자, 보실까요? 일단 원래 함수를 처음에는 저 로그 함수로 해서 f라고 정의합시다. y는 로그 4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자, 이렇죠? 자, 이 함수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니까 이렇게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여기는 y와 여기는 x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맞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로그를 지수로 바꾸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이항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는 로그 4에 y 플러스 4. y 플러스 a. 이거를 이제 지수로 배운 대로 합시다. 4를 이만큼 거듭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이 된다고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y 플러스 a라는 저 진수 값은 4를 x 플러스 3만큼 거듭 제곱해야 되고 여기 있는 a가 1이 넘어갑니다. 그럼 y는 4에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a 얘랑 이 답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a 값은 1이 될 것이고 b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들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4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까 근데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A는 4를 위로 올려서 로그 5에 2의 4제곱 16이라고 쓸 수 있고 B는 그냥 2인데 2를 미시 5인 로그로 바꿔야 되니까 정수값을 로그를 취하려면 밑과 진수가 똑같은 거 그 위에 정수를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5의 제곱이니까 이제 25가 되겠죠. C는 약간의 밑변환 공식이 필요합니다. C는 얘는 3 곱하기 로그 3의 5 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이렇게 밑과 진수 뒤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로그 5의 3이 되는 것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C라는 거는 로그 5의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를 이해해 봅시다. 로그 함수에 밑이 지금 얼마냐면 5죠. 1보다 큰 밑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래프는 y축이 점근선이 되며 1,0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때 말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근데 x축은 진수축을 말하고 y축은 로그의 값을 의미하는 바였죠. 그럼 그래프가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커지면 값도 커지는 거야. 지금 문제는 이 세 개 값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진수가 누가 크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진수 중에 16, 25, 27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얘가 1번이네요. 그 다음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가장 큰 작은 수들을 배열하게 되면 A, B, C. 1번이 그냥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답이 마무리됩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진수와 로그 값의 그 변화. 증가함수니까 진수 커지면 값도 커진다. 따라서 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아라. 진수 가장 큰 걸 찾아라. 라는 말로 이해하신다. 워낙 쉬우니까. 밑이 1보다 큰, 이게 위치가 어디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니까 그래프는 보나마나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어딘가에 3이 있을 테고 어딘가에 11이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는 안 그려질 테고요. 그러므로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여기. 3, 최소값,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최소값 4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3,4를 지나간다는 뜻이죠. 대입합니다. 3,4를 지나간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y에 4를 대입하고 x에 3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2에 3-a 플러스 2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로그 2에 3-a는 2 이거 지수를 바꿔야 되죠? 3-a는 2의 제곱이 됩니다. 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문제는 a 값 구하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식 완성한 다음에 이제 x에다 1 집어넣으면 11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 로그의 최대값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안 어렵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진수가 간단한 1차식이 아니고 저렇게 복잡한 2차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얘는 숫자만 대입한다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값 집어넣어서 큰 거 작은 거로 최대 최소 찾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단조로운 함수가 아니고 복잡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나 막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단순 숫자만 대입하면 안 되는 꼴인 게 이 진수가 간단하게 그래프 자체가 이 진수 값이 간단한 숫자만 집어서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진수 자체가 복잡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숫자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 이거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y는 로그 3의 네모인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죠. 따라서 여기 진수예요. 네모가 진수지. 진수축. 이 네모가 크면 클수록 로그의 값도 커집니다. 반대로 네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로그의 값이 작아집니다. 됐니? 이제 남은 거는 네모의 크고 작고를 찾으면 돼. 어렵진 않아. 네모가 크면 최대가 되는 거고, 네모가 작으면 그때는 최소가 된다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가함수니까. 그럼 남은 거는 이 구간 안에서 여기 있는 이 네모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찾는 거야. 근데 얘는 그래프가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이차함수. 축이 어딨냐면 x는 2에 있죠. 축이 x는 왜 이렇게 축이 빗나가 자꾸. 축이 x는 2에 있죠. 이 정도는 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립니다. 마이너스 3이면 왼쪽 한참 옆에, 3이면 바로 오른쪽 옆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안 그려지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3부터 x가 3까지 이 구간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함수값, 이 네모가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얘를 그린 겁니다. 이 네모가 가장 클 때는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12 플러스 6 27이네요. 27일 때가 이 네모의 최대값. 그럼 네모가 가장 작을 때는 여기가 네모가 가장 작을 때요. 그때 뭐 집어넣냐면 이 관계식에다 이번에는 2를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이게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2가 2일 때 얘가 최소값.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네모가 가장 클 때가 얼마냐면 27. 가장 작을 때가 2. 그럼 최대값은 네모가 가장 클 때가 27이었잖아요. 여기다 이 네모가 27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저 y의 최대값은 로그 3의 27이네요. 이 값이 얼마죠? 3이죠.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가장 작을 때는 이 네모가 2일 때. 그럼 최소값은 로그 3의 2예요. 두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3 곱하기 로그 3의 2. 그래서 정답은 로그 3의 8이 정답이네요. 근데 다 틀리셨네요. 8을 3 로그 3이라고 썼잖아. 앞에 3을 빼서. 이거 3 로그 3의 2. 맞아요. 야, 볼게요. 원래는 여러분 시간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뭐 해봅시다. 이건 누가 봐도 치환이지 않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치환이죠. 고민할 게 없어요. 첫 번째, 로그 3의 x를 t라고 둡시다. 단, 치환하면 이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x의 영역이 로그 3의 x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로그에 이게 지금 밑이 1보다 큰 양수죠. 그러므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돼요. 그럼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이 t값의 최소가 될 테고 x에 27을 집어넣게 되면 이 로그 3의 x인 t값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t값은 0 이상 27 집으면 로그 3의 27, 로그 3의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이제 살짝 지우시고. 치환이 됐죠? 그럼 이제 이 범위로 다시 풀어야 됩니다.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인데 이 범위 안에서 최소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로그 함수가 아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아래로 간 포물선이고 t값의 위치, 축의 위치가 1입니다. 그럼 0에서부터 3까지가 0은 여기쯤, 3은 여기쯤에 있겠죠? 좀 더 가깝고 좀 더 머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 t값 3일 때가 최대값이죠. t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9-6 플러스 2 얼마인가요? 5. 최소값 t에다 1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2 1. 둘의 값은 최대 5, 최소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거 뭐야? 가 되는 거죠. 저런 게 있어. 저거 지수함수에 의한 로그함수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지수 위에 로그가 올라가게 되면 양변에 미시인 로그를 보통 취합니다. 양변에 미시인 로그를 취합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보세요. 이거. 얘는 x가 x의 제곱 곱하기 x의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y입니다. 풀지 맙시다. 그냥 해도 충분히 더 간단하게 풀리니까 원래는 쪼개서 하나씩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해도 얘는 될 것 같아요. 양면에 미시 3인 로그를 취합니다. 왜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왕 취하는 미시면 이쪽 밑과 똑같은 걸 취해야 연관성이 생기니까 그 양변이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y라고 써져 있고 y는 하고 써져 있고 여기 x 2 플러스 로그 3의 x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양변에 로그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미시 3인 로그를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얘도 미시 3인 로그를 갖다 붙여서 얘네가 각각 지인수가 되도록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로그 3의 x고요. 로그 3의 y고 얘가 이 진수 위에 있는 지수 2 플러스 로그 3이 로그 3의 x가 저 로그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2 플러스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괜찮겠나요? 분배하게 되면 로그 3의 y는 이렇게 얘부터 먼저 쓸게요. 로그 3의 x에 2번 곱하는 제곱 플러스 이거랑 차이를 둬야 된다. 근데 로그 3의 x의 제곱과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은 같은 거라고 해서 다른 거라고 했어. 이거 다른 거라고 그랬지? 얘는 이가 앞으로 떨어지지만 얘가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진수가 양수지만 얘는 진수가 x제곱이라 x제곱이 양수가 된 x의 범위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얘 진수의 범위예요. x의 정역 범위도 다르고 그래프 모양도 다릅니다. 그 지수 처리도 서로 다릅니다. 얘는 x만 제곱되어 있고 얘는 로그 전체가 제곱되어 있는 거라 서로 다른 겁니다. 얘는 로그 3x가 2번 곱해져서 가로치고 제곱이 되고 이거 앞에 분배되게 되면 2 곱하기 로그 3의 x가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 적당히 치환합시다. 로그 3의 x를 t라고 둬봅시다. 그럼 좌변은 여전히 로그 3의 y가 있고 우변은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네. 이 함수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근데 그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냐면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로그 3의 y라는 세로축으로 구성되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보통 꼭좀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공식을 쓰거나 이걸 완전적으로 변형해도 되는데 얘는 t로 인수분해야 되기 때문에 t로 묶이잖아요? 뭐 굳이 그러면 뭐 꼭좀 좌표를 구할 때 고생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로축에 t축 그리시고 만나는 교점이 0과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0, 0이라면 가운데 축이 x는 마이너스 1의 축이 있어요. t가 마이너스 1의 축에 만들어지고 그때 이 값이 이 전체 2차식에 대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쓸게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누구의 최소냐면 y의 최소가 아닌 로그 3의 y의 최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은 최소 갖고 하는 문제니까 여기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을 마이너스 1번만큼 3을 마이너스 1만큼 거듭 제곱하면 y값이 되기 때문에 그때 y, 이 문제의 최소는 다시 말하지만 y입니다. 이 문제 자체의 최소는 y가 최소고 여기에 최소, 이 그래프의 최소는 로그 3의 y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로그 3의 y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맞는데 지금 문제는 y의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y로 변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이 문제가 좀 굉장히 풀이가 생소합니다.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조금이라도 앞에 있는 지수랑 연결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수 위에 로그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처음 봤기 때문에 풀이법이 다음과 같다는 거. 양변에 저 밑과 똑같은 양변 로그 3의 밑을 취하고 이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리면서 적당히 분배하다 보면 이제 치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치환을 집중해라. 치환을 하시고 로그 3의 t를 로그 3의 x를 t라고 둔 다음에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로그 3의 y축인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거야. 그럼 꼭점 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올 텐데 꼭점 구할 때 이걸 완전지 없이 써도 되고 t로 인수분해 되니까 t로 각각 근을 구하시고 그 정중앙 위치에 꼭점에 t 좌표가 나오겠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정렬이래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로그 3의 y라는 이 함수값의 최소값이 t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만약 문제가 로그 3의 y의 최소를 구하라면 정답 마이너스 1이겠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식에 대한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y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y의 최소를 찾으려면 3을 마이너스 1만큼 거듭 제곱하면 y의 최소값이 나오죠. 왜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잖아.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값이 가장 작을 때 진수도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y가 3분의 1일 때가 이 문제의 최소값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1보다 클 때 함수 y는 로그 x의 100 플러스 로그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건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네, 당황하실 거 없어요. 얘네들이 잘 보시면 연관이 있어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y는 로그 x 한 다음에 100은 10의 제곱이고 플러스 로그 얘는 상용로그잖아. 밑이 안 보이면 10이 밑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밑 10인 상용로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y는 2 곱하기 로그 x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x 이렇게 써집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딱 봐도 얘네들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 로그 x의 10을 밑변환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밑이 10인 상태니까. 그럼 진수와 밑을 뒤바꾸게 되면 뒤바꿀 수는 있지만 분의 1이 생긴다. 그럼 이 식이 y는 2 곱하기 로그 10에 10 생략합시다. 로그 x 분의 1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써지죠. 많이 보던 거네요.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네요. x가 1보다 크다면 여기 있는 로그 x는 양수가 됩니다. 왜? 로그 x가 1이야. 로그 1 그럼 이게 0이잖아. 근데 x가 1보다 크다는 뜻은 이게 0보다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 그럼 얘도 양수지.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잖아. 거기다 2를 곱해도 양수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수와 양수의 합의 최소값. 그러면 머릿속에 빨리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산술기하지. 산술기하지 얘들아. 산술기하밖에 더 있겠냐 이게? 양수와 양수합의 최소값. 그러면 배운 대로 합니다. 이 값은 저걸 분자로 올릴게요. 로그 x 분의 2 더하기 로그 x라는 두 양수 합의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 x 여기 있어요. 네.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 얘랑 얘랑은 당연히 똑같은 분모 분자니까 약분이 된다. 그럼 남은 건 2루트 2가 남으므로 이 식의 최소값은 2루트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아셨습니까?